자, 오늘 복소 평면은 좀 할 겁니다. 복소 평면. 말로만 듣던 복소수 심화. 그러니까 복소 평면이면 거의 마지막 내용이고. 오늘 끝나면 이제 2차 방정식 들어가요. 2차 방정식 들어갈 건데 오늘 숙제 검사는 선생님이 다음 주 화요일 날 다 통 몰아서 좀 할 거니까 오늘 요 내용을 좀 더 집중적으로 좀 해주세요. 알겠죠? 복소 평면에 대해서. 자, 들어갑니다. 자, 복소 평면에 대해서 일단 좀 얘기를 좀 할 건데, 자, 복소 평면은 일단은 이 내용과는 다른 내용이에요. 좌표 평면하고는 좀 다릅니다. 좌표 평면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다. 자, 좌표 평면이라고 하면은 이제 X축, Y축이라고 부르는 그 축의 명칭도 복소 평면하고 좌표 평면을 좀 부르는 게 좀 다른데, 도대체 왜 그런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좀 할 거라서 좀 하나하나 좀 정확하게 좀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복소수 Z가 보통 이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이렇게 보통 나뉘죠. A 더하기 BI로.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개념이 A는 실수 부분, B는 허수 부분이라고 하는데, A하고 B가 의미하는 부분이 이제 실수라는 거는 알고 있죠.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 그래서 그 축에 부르는 이름도 조금 다릅니다. X축, Y축과 모양새는 똑같은데 부르는 이름이 좀 달라요. 그래서 여기 지금 X축을 대체해서 이쪽 복소 평면에서는 어떻게 부르냐면은 이제 실수축의 줄임말이라서 보통 이제 실축이라고 좀 얘기를 좀 합니다. 뭔 축? 실축. 그래서 여기가 뜻하는 바가 뭐 A축이다라고 말하는 아이들도 좀 있고, 그래서 A 값이다라고 보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허수축의 줄임말에서 허축이라고 좀 얘기를 좀 하는데, 여기 부분이 이제 B라고 좀 얘기를 좀 합니다. 그래서 지금 A 더하기 BI의 형태의 복소수가 나오게 됐을 때 그 녀석을 좌표평면처럼 표현하는 걸 복소평면이라고 얘기를 하고, X축에다가는 지금 실수값, 실수 부분값, 그 다음에 Y축에다가는 허수 부분의 값을 기입했을 때 그 녀석을 이제 복소 평면이라고 좀 얘기를 좀 하는 편입니다. 이해돼요?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A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A, B의 위치를 찾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납득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알고 있었던 좌표 평면과는 조금은 달라.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개념을 다시 잡아야 돼, 얘들아. 정확하게 잡아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오케이? 약간 좀 기하를 한 아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벡터 기하를 한 아이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벡터 내용도 조금 살짝 나와요. 그래서 좀 잘 배우셔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오케이? 내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기백을 배운 애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백 생각보다 쉽거든요. 생각보다 배우면. 네. 아, 그래요? 지금 카메라가 돌고 있어서 말을 못하겠네? 얼른 가져가세요. 네. 자, 그래서 A, B를 갖다가 만약에 여기다 표현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A, B가 요 값이라고 한다면 지금 쌤이 이렇게 표시하는 이 부분, 얘가 바로 이제 복소 평면에다가 표현한 A 더하기 BI의 위치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보통 이제 원점이라고 생각하는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를 갖다 이렇게 보통 이제 화살표로 이렇게 좀 나타냅니다. 이렇게 화살표로 좀 나타내고, 얘가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었을 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 총 두 가지 개념이 좀 있는데, 평각이라는 개념을 좀 아셔야 되고, 평각. 만약에 삼각함수를 조금 선행을 좀 했으면 지금 여기 실축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삼각함수에서는 이제 시초선이라고 보통 이제 좀 부르거든요. 시초선과 같은 개념으로서 어떻게 이 부분을 좀 해석을 할 것인가도 좀 얘기를 좀 해줄 거고, 그래서 평각에 대한 개념도 있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복소수의 크기에 대한 개념도 좀 있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나중에 이걸 갖다 이제 극형식으로 이제 표현을 좀 해야 되는데, 극형식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괜히 쫄지 마시고, 원방에서 나타냈을 때 그 표현을 갖다가 이제 보통 극형식이라고 좀 얘기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걸 갖다가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할 거고, 그럼 이제 지금 나와 있는 이 부분을 회전하는 느낌으로서 얘네들을 좀 가져갈 거야. 이해되니? 오케이? 그래서 시초선이라고 생각하는 실축으로부터 여기가 양의 방향이거든. 이쪽 양의 방향으로 이렇게 세타만큼 이렇게 들어 올려지게 되면, 이때 나타내는 A 값과 B 값을 이 세타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가 좀 있어요.
이해돼요? 오케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여기 나타내는 요 길이 전체를 갖다 우리가 만약 R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쪽에다 이제 수선해바를 갖다 이렇게 꽂았었을 때 이쪽에 나오는 각도가 세타라서 A는 R 곱하기 뭐가 되냐면 코사인 세타라고 좀 얘기를 좀 할 수가 있고 이해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R 곱하기 사인 세타다라고 얘기를 좀 할 수가 좀 있어요. 이해돼요?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지금 이쪽에 나와 있는 이 A, B를 갖다가 돌려버리면 그 원방인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뻔히 그래도 알고 있었던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나타내는 이 평각이 이 세타를 뜻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크기는 지금 현재 여기서 나타내는 R 값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오케이? 근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 이 개념을 복소수에다가 이제 적용을 좀 할 건데 복소수 Z는 원래 A 더하기 BI였잖아요. 근데 A를 지금 이제 R 곱하기 코사인 세타로 나타내기로 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갖다가 이제 R 곱하기 코사인 세타로 이렇게 돌려놓은 거죠. 중3의 삼각비만 알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최대한 순화시켜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삼각함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수를 하지 않았더라도 지금 현재 좀 이해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플러스 B 값은 R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되기 때문에 R 곱하기 사인 세타 대신에 여기 있는 I가 붙겠죠. 왜냐면 R 곱하기 사인 세타는 여기서는 지금 현재 허수 부분이기 때문에 납득이 돼요. 그래서 이제 복소수 Z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극형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원방에서도 보통 X좌표를 갖다 코사인 세타, Y좌표를 사인 세타로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단위원에서. 그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세타로 표현하는 것을 갖다가 극형식이라고 합니다. 다, 전부 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그러니까 복수수도 표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데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이제 대수적인 느낌으로 바라봤을 때 전반적으로 얘네들이 R이 둘 다 곱해져 있으니까 R이 바깥으로 튀어나와요. 그래서 R 곱하기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 I다 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현재 이해가 돼요. 오케이? 그러면 그 상태에서 쌤이 지금 중요한 포인트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하면 여기 R이 뜻하는 것이 뭐라고 했죠? 크기라고 했습니다. 크기. 이해되나?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세타 값, 세타 값을 이제 평각이라고 좀 얘기를 좀 했어요. 이 두 가지가 지금 현재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복소 평면에서는 크기와 평각에 대한 이야기.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얘를 갖다 이제 이용해서 이제 쭉 접근을 좀 할 건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오기 좀 시작을 해요. 잘 좀 메모하세요, 얘들아. 그래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 그 이 Z를 한번 제곱을 해볼 거예요. 이해돼, 오케이? Z를 갖다가 한번 제곱을 좀 해볼 건데 그럼 제곱을 하면은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나와 있는 요 녀석을 갖다 두 번 곱하는 뜻인 거예요. 이해되나? 오케이? 그럼 천천히 할 거예요. 천천히. 여기서 이제 미적분 2 내용이 잠깐 나오는데 미적분 2 내용이 잠깐 나오긴 하는데 너희들한테 미적분이라고 해야 되나? 수투 미적분으로 배웠을 테니까. 어쨌든 그게 미적분 1, 미적분 2로 바뀌었으니까 지금 이름이. 미적분 2 내용이 잠깐 나오는데 이거를 제곱을 하면 일단 R 제곱이 나와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R 제곱이 나오고 쭉 써주세요. 그 다음에 얘네들 갖다가 지금 현재 제곱을 때려주게 되면은 코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나와지게 되고요. 이해돼요? 오케이? 지금 지금 현재 이거 구한 건 뭐예요?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을 한 거야. 이해되니? 오케이? 그러면 지금 여기 내가 콤마로 표시한 이쪽 부분은 실수 부분이라고 거겠죠. 지금 현재 이해가 돼요? 오케이? 실수 부분. 그 다음에 2 곱하기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I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오케이? 콤마로 표현해도 되고 플러스로 표현해도 되고 그건 뭐 딱히 상관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오케이? 그냥 X좌표, Y좌표니까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으니까. 얘들아 이해되니? 오케이? 이렇게 됐다는 뜻인 거야. 근데 봐봐라. 근데 여기서 이제 미적분 2 개념이 여기서 이제 잠깐 쓰이는 건데 R제곱 곱하기 이쪽 포인트 잠깐 봐봐요. 이거 뭐야 지금 현재 너네 삼각함수 덧셈 정리가 좀 기억이 나야 될 텐데. 코코사스. 코코사스.
그냥 들어. 그냥 들어. 자, 그래서 코사인 2세타라고 나옵니다. 여기가. 야, 그냥 좀 그냥 오케이. 그다음에 2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돼요? 2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사인 2세타죠. 그래서 사인 2세타 i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돼요? 오케이? 납득돼요? 오케이? 그럼 좀 봐봐라. 지금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식이랑 밑에 있는 식을 갖다 지금 잠깐 비교를 할 건데 얘는 지금 1제곱이잖아요. 그럼 1제곱 때 크기는 제곱을 때렸더니 크기는 제곱이 됐고 이해돼요? 오케이? 크기는 제곱이 됐고 크기와 평각이 지금 현재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 크기는 제곱이 됐고 그 다음에 평각의 부분이 제곱을 했는데 세타가 2세타가 됐어요. 이해돼요? 오케이? 2세타가 됐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평각 세타도 지금 이제 2세타가 됐죠. 이해돼요? 오케이? 이게 지금 졸라 신기하게 봐야 돼. 아니 이거를 제곱을 했는데 각도가 2배가 됐단 말이야. 이해되죠? 오케이? 크기가 제곱되어져 있는 부분은 그냥 논외로 하고 평각이 2배가 됐다는 사실이 지금 현재 중요한 거야. 현재 이해가 되냐? 오케이? 그러면 아까 시초선에서 올라갔었던 이 세타가 2배가 된다는 뜻인 거기 때문에 이 크기보다 2배가 되는 위치가 만약 여기라고 가정을 하면 이쪽으로 이렇게 어떤 시계 바늘이 하나 더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자식이 Z제곱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해돼요? 오케이? 그래서 1차적으로 너희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복소평면은 제곱을 해주는 이 과정 자체가 결국 평각의 실수배가 된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정리 한 번 더 해줄 건데 납득이 되니 오케이?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거.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너희들이 배운 선행 과정과 중3 수준에 맞춰서 순화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이해돼요? 오케이? 순화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에는 Z를 갖다가 세제곱을 한번 해볼 거예요. 몇 제곱? 세제곱을 해볼 거예요. 그럼 세제곱을 해보게 되면 Z 세제곱은 Z 제곱에다가 Z 제곱에다가 Z를 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여기 나오는 이 부분과 얘를 갖다가 서로 곱해주면 되겠죠. 이해돼요?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을 갖다 이제 서로 곱하게 되면 이번에는 R은 세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2세타 더하기 사인 2세타 i랑 코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 i를 서로 곱할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그러면 i는 i끼리 나머지끼리 이제 서로 곱할 건데 코사인 2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이쪽에는 마이너스 사인 2세타 그 다음에 사인 세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잠깐 심표로 표현을 할게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2 곱하기가 아니지. 여기는 서로 지금 똑같은 게 아니니까 2 곱하기가 아니고 이건 어떻게 되지? 코사인 2세타 곱하기 사인 2세타 그 다음에 플러스 코사인 세타 좀 기네요. 사인 세타 i가 됩니다. 요거 둘이 서로 곱한 거니까 요거랑 지금 잠깐만 지금 계산 잘못됐는데 아이씨 지금 뭐한 거야? 계산 잘못했어. 지금 다시 하시 곱해주게 되면 사인 2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플러스 코사인 2세타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요거 i 요렇게 되겠다. 그냥 단순 계산이니까 얼른 써 이거. 그냥 계산이야. 그냥 곱하기 연산해가지고 그냥 쭉 나열한 거밖에 없어. 그래서 약간 좀 쌤이 연산 실수한 거 뿐. 요거 현재 이해가 돼? 오케이? 여기까지 납득됐어? 됐어? 오케이? 그럼 봐봐라. 여기서도 이제 미적분 2의 개념이 나오는데 미적분 2의 개념이 나오는데 요거 지금 봐봐. 야 이거 한번 해석을 해봐. 코코 싸싸죠, 그죠? 코코 싸싸. 그래서 이쪽 부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코사인 뭘로 바뀌어? 2세타랑 세타가 서로 이제 맞물려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서로 더해지는 상태가 돼서 3세타가 됩니다. 3세타. 이해돼? 오케이? 그 다음에 플러스. 자, 여기도 지금 봐봐. 여기도 지금 이제 사인 덧셈 정리 기억이 나야 되는데. 자, 사인 덧셈 정리 어떻게 돼요? 쌓고
사코코사. 사코코사. 그래서 여기가 얘들아 코코사사랑 사코코사 이거 모르면 안 돼. 이거 비정품 표에서 엄청 중요한 개념이야. 덧셈 정리 있잖아 이거. 사인 3세타 i가 됩니다. 좀 보여요? 좀 보여? 오케이? 그럼 얘도 지금 봐봐라. 물론 지금 산술적으로 하나하나 그러니까 조금 유식하게 표현하면 귀납법적으로 지금 현재 증명을 하고 있는 거는 맞는데 얘를 갖다가 세제곱을 했더니 평각이 지금 현재 3배가 됐고 얘도 지금 현재 3배가 됐어요. 여기 현재 이해가 되나?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이렇게 흘러갑니다. 크기도 당연히 지금 세제곱을 했기 때문에 세제곱이 됩니다.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결국 이거를 갖다가 이제 정리하신 분이 계셔요. 우리의 선조님께서. 니들도 아마 몇 번 들어는 봤을 거예요. 드무아브르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확통하다 보면 이제 나오는 거기도 하고 중심극한 정리라고 여보세요? 알겠어요? 자, 드무아브르의 정리라는 게 있어. 근데 뭐 굳이 드무아브르까지 알 필요는 없고 뭐 그걸 물어보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자, 이걸 써서 이게 지금 현재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총 내용을 정리를 하면 Z를 자 A 더하기 BI라고 나타냈을 때 A 더하기 BI라고 나타냈을 때 이해돼? 오케이? A 더하기 BI를 나타냈을 때 분명 쌤이 R로 크기가 묶여지게 되고 A는 X축과 관련된 녀석이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 플러스 그 다음에 사인 세타 I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이거 교과서에 없어. 얘들아 영재반이나 과학고에서만 수업을 하는 내용이란 말이야. 근데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이 가오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수지권, 분당권, 강남권의 상위권들은 보통 다 기본적으로 할 줄 아는 식들이란 말이야. 이해가 되니? 오케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베타반이나 알파반에서도 가끔 애들이 선생님 제가 기출문제를 학교에서 풀고 있는데 옆에 조금 공부 좀 하는 애가 갑자기 이거 복수평면으로 몇 초 만에 풀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서 걔네들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고 너희들한테 지금 자세히 이제 다 보여주고 있는 것 뿐인 거야. 알아야 되겠니 몰라야 되겠니 분명 누군가 우리를 제외한 누군가는 지금 이걸 알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거라고요. 수직권은 옛날서부터 항상 복소평면을 엄청 좋아했어요. 이따가 기억니은 지금 문제 풀 때도 어떻게 적용되는지 다 보여줄 거니까. 알겠어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아셔야 되고. 그래서 드무아브르님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n제곱을 하신 거야. 근데 n제곱을 했는데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처럼 이 n제곱을 했다라는 것은 평각의 실수배라는 것을 갖다가 귀납법적으로 이제 발견을 하신 거고. 그래서 아래 크기는 그냥 n제곱이 돼요. 크기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주면 좋냐면 이 화살표의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점으로부터의 화살표의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크기라고 보면 되고 아래 n제곱. 그래서 이쪽 뒷부분은 코사인 대신에 n세타가 되는 거죠. 평각의 실수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존나 신기한 거야. 이게 겁나 신기한 거야. 아니 제곱을 했는데 평각이 실수배가 돼. 이게 겁나 신기한 거야. 신기하게 받아들여야 돼 이거를. 그런갑다가 아니에요 지금. 그다음에 사인 주된 내용은 지금 현재 요겁니다. 요거 n세타가 된다는 거. 이쪽도 마찬가지로 n 곱하기 세타가 되고 뭐 그 녀석이 지금 현재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나눠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한다는 거. 그래서 이거가 주된 내용. 이거가 주된 내용이다. 이게 주된 내용입니다. 이거는 지금 오늘 수업 끝날 때까지 안 지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드무아브르의 정리라고 했는데 드무아브르까지 뭐 굳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다. 그래서 결국 정리를 하자면 복소수를 n제곱 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까 말했었던 평각의 실수배가 되더라. 실수배가 된다. 중요한 포인트는 또 하나씩 더 크기는 이제 제곱이 되더라. 제곱배가 되더라. 이거 두 가지를 정확하게 인지해 주셔야 됩니다. 복소평면에서는 중요한 요소가 이거 두 가지예요. 평각과 크기입니다. 이거 두 가지에 맞춰서 계속 흘러간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냐? 시계바늘처럼 계속 뱅글뱅글 돌기 때문에 삼각함수를 좀 미리 했던 아이들은 조금 적응이 되는데 안 했던 애들은 오늘 수업 끝나면 좀 머리가 좀 아픈 게 정상이야. 베타메 애들은 그냥 아주 그냥 눈가리 같다 뱅글뱅글 돌아가느라고 바빴어요. 이거 현재 이해가 되냐?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옛날에 쌤이 저기 미적분 2랑 대수 그거 내가 조금 진행했었을 때 쌤이 단위원으로 이걸 갖다 좀 해석을 좀 하라고 자꾸 얘기했었던 게 그게 다 이쪽으로 연결된단 말이지. 그래서 지금 현재 쌤이 이렇게 지금 좀 진행을 좀 했어요. 그래서 복소평면이 요거다. 이해되니? 오케이? 납득이 됐어?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야 될 거니까 뭐 예를 들어서 니들 이제 카이텍 자체 교재를 좀 몇 개 좀 풀어봤으면 알겠지만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 좀 쓰세요. 노트 2분의 뭐 1-i를 갖다가 뭐 갑자기 뭐 m제곱을 하래. 뭐 갑자기 정확하게 부호 쓰세요. 플러스 i 아니고 마이너스 i야. 현재 이해가 되니? 오케이? 그럼 봐봐. 여기서 얘들아 이거를 봤을 때 집중 좀 해. 이거 좀 중요한 거 이거 오늘 좀 집중 좀 해야 돼요. 이렇게 나왔잖아. 근데 이거를 보고서 그냥 단순하게 좀 어디서 이제 복소평면을 조금 어느 정도 조금 듣고 있는 상태라서 A하고 B에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실축이고 허축이라는 얘기는 더 이상 안 쓸 거야. 실축이고 허축인 상태에서 얘를 갖다가 실수 부분이랑 허수 부분으로 나누면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럼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죠. 이해돼? 오케이? 그럼 편의상 i 빼고 그냥 복소평면에다가 쓰듯이 요렇게 지금 현재 일단은 표현을 좀 해볼게. 이해되나? 오케이? 근데 나는 역으로 너네들한테 좀 묻고 싶은 게 그래 얘가 지금 서로 길이가 똑같아서 루트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을 갖다 표시를 하면 실축과 허축이 똑같은 이 부분으로서 얘가 이렇게 시계바늘 형태로 나타내어진다라는 거는 좀 어디서 들어보는 봤을 거야. 근데 나는 좀 너희들한테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야 그러면 너는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은 궁금하지 않니? 뭐 약간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봐보면 얘를 갖다가 복소평면에다 나타냈을 때 위치가 어디예요? 3, 어디야? 마3이거든. 그럼 3, 마3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한다라고 한다면 여기다 내가 이제 굳이 표현하진 않을 건데 얘가 지금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의 방향으로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얘 역시도 지금 3, 마3이라서 뭐 좀 길긴 하지만 쭉 가서 요 위치일 거란 말이야. 뭐 좀 몇 배 돼가지고 정확히 때리면은 뭐 루트 2분의 3배겠죠. 이해되나? 오케이? 그럼 루트 2분의 3배를 때려서 요 위치로 올 건데 너는 지금 이쪽으로 오는 3-3i랑 이쪽에 오는 루트 2분의 1-i에 대한 구별을 할 줄 알겠냐라는 거야. 이해가 되니? 오케이? 그럼 봐봐라. 그래서 항상 너희들이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희한하게도 항상 너희들 그 뭐 자체 교재에 나와 있는 뭐 이런 문제를 좀 봐보면 얘네들 제곱해가지고 더해주게 되면 그 새끼가 크기잖아요. 이게 복소수의 크기잖아. a제곱 더하기 b제곱인 거니까. 아까 이렇게 잡았을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하면 이제 피타고라스니까 이제 빗변의 길이 나오니까. 그래서 얘가 이제 크기를 나타내는데 얘 크기가 항상 뭘로 맞춰져 있냐면 웬만하면 1로 맞춰져 있어요. 왜냐면 왜 1로 맞춰져 있냐면 여기에 r 값이 1로 맞춰져야 그 새끼를 아무리 n제곱을 때린다 하더라도 1로 계속 나오거든. 이해가 되니? 오케이?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문제에는 보통 얘네들을 제곱을 해서 1로 크기가 맞춰져 있는 단위 복소수의 크기로 나타내져 있는 거지. 그럼 이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한다면 그렇지. 그럼 이런 거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만약에 이거를 복소평면으로서 우리가 해석을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단위 복소수는 루트 2분의 1-i인 상태인 거잖아요. 응? 이해되니? 오케이? 근데 거기에 지금 앞부분에 3루트 2를 곱해주게 되면 루트 2가 사라져서 3이 분배 때려서 3-3i가 나온단 말이야. 뭔 말인지 이해가 돼?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이제 너희들의 목적 자체가 이 3루트 2를 버리면 안 되고
이 3-4i의 크기는 3루트 2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게 복소평면에서의 해석이라고.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면 만약에 얘를 갖다가 m제곱을 하는 상태에서는 크기가 1이 되기 때문에 얘가 아무리 1을 제곱한다 하더라도 그 크기는 1로 고정되어 있어서 굳이 우리가 크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 이해돼요? 그럼 결국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뭐야? 평각만 생각하면 된다는 뜻인 거지. 납득이 되니? 오케이? 그런데 문제를 풀다 보면 수직권에 있는 기출이나 이런 것들 봐보면 분명히 이런 것도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럴 때는 그러면 크기가 3루트 2로 잡혀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평각이 실수배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크기가 제곱배가 된다는 사실도 정확하게 인지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 봐봐. 예를 들어 봐봐. 지금 다 썼지 얘들아. 예를 들어 만약에 이 새끼를 제곱을 해주게 되면 루트 2분의 1-i를 제곱을 해주게 되면 이쪽 음의 방향, 이게 이쪽으로 가면 음의 방향이야. 음의 방향으로 평각이 2번 쌓였기 때문에 이 크기가 1인 상태에서 시계바늘이 1번, 2번 이렇게 쌓여서 평각이 쌓여서 이렇게 된단 말이지. 이 크기는 서로 동일하게 납득이 돼요. 오케이? 그런데 만약에 너가 문제를 풀다가 얘를 제곱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을 때 이걸 복소평면으로서 해석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 그 자식은 이게 제곱이 되고 얘가 제곱이 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연두색의 지금 이 제곱의 결과물은 이 크기가 처음에는 여기였겠지만 이해되나? 오케이? 이 길이만큼이 제곱이 되는 상태로 이쪽으로 근데 이거 너무 크게 그렸다. 잠깐만 이거 조금 축소시킬게. 잠깐 좀 축소시킬게. 요 정도 크기라고 이제 가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얘를 제곱 때릴 때 크기가 제곱이 되잖아요. 된 게 오케이? 그럼 아까 전처럼 얘가 컴퍼스 마냥 동일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소용돌이 마냥 점점 이렇게 커져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나? 오케이? 그래서 평각은 두 개가 쌓여지는 건 맞는데 제곱을 당겼을 때 그 길이는 말도 못하게 긴 겁니다. 이거 현재 이해가 되나? 납득이 돼요? 돼요? 오케이? 되나? 실제로도 한번 계산 때려봐. 니들 한번 그냥 알고 있는 대로 한번 계산 때려봐. 그냥 3으로 묶어서 괜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그냥 한번 제곱 당겨봐. 이렇게 한번 제곱 당겨봐. 그러면 보고 이거 계산을 당겨주게 되면 몇이야? 마이너스 18i잖아. 그 크기가 지금 현재 18배인 거예요. 아까 3루트 2의 2배인 거잖아. 방향은 이제 이쪽이랑 똑같았었던 거. 그래서 쌤이 말하고 싶은 거는 메시지가 뭐냐면 네가 만약에 복소평면으로 복소수를 뭔가 정복을 하고 싶어. 정복을 하고 싶은데 그 크기가 만약에 1보다 큰 새끼야. 1보다 큰 새끼. 그러면 걔를 제곱하고 하는 그 방향이 전혀 제곱하지 않았을 때 방향이 만약 이쪽이었다고 한다면 이해된 게 오케이? 이쪽이었다고 한다면 그 제곱을 하는 과정은 계속해서 그 크기가 늘어나고 있는 이런 크기로 계속 증가하고 있었던 거예요. R이 1보다 컸었다라고 한다. 근데 이제 너희들이 푸는 문제에는 그 크기가 1보다 크게끔 거의 대부분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크기가 일정하게 마치 단위원 위를 다녀가지고 돌아다니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 뿐인 거야. 그 크기가 1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오케이?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너네들의 기출 문제에 나와 있는 복소평면과 관련된 문제들은 크기가 만약에 1인 것이 보여진다라고 한다면 걔는 결국 단위원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같다. 단위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 원방. 공수투에 나오는 원방. 단위원으로 이 문제 원방이네. 대수에 나오는 삼각함수. 단위원으로서 이걸 갖다 해석을 할 수 있었다는 뜻인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오케이? 그래서 드물의 정리라고 하는데 이게 엄청 중요한 건데 이게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쌤이 이제 복소평면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대로 해서 이제 하나씩 문제를 풀 건데 오늘 하려고 했어. 이거는 솔직히 지금 고민 중이야. 이거는 일부 공개를 할까 전체 공개를 할까 고민할 정도로 쌤이 굉장히 좀 고민을 하는 그런 수업이기도 한 내용인데 왜냐면 이제 대충 아는 사람들이 많아. 강사들 중에 복소평면은 그냥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하는 거지 뭐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고민 중인데 어쨌든 알겠어요? 그렇게 된다는 거. 그럼 봐봐라. 그럼 니들이 앞으로 문제를 풀 때 항상 첫 번째로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건 뭐냐면 평각은 어차피 실수배가 된다라는 거는 다 알고 있어. 나는 개인적으로 크기부터 봐야 된다고 봐. 크기를 계산 때려서 이 새끼가 1보다 큰지 작은지 1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확인해 줘야 되는데 웬만한 고등학교 1학년 문제는 전부 다 크기가 1이야. 그래서 단위원에서 움직인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 만약에 근데 크기가 1이 아니야? 그러면 이제 좆된 거야. 안으로 파고드는 소용돌인지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소용돌인지를 찾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럼 봐봐라. 그럼 이거를 갖다 조금 더 응용을 시켜보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좀 있어. 자, Z 제곱을 했더니 얘가 바젯이 됐대. 자, 얼른 써야 돼. Z 제곱을 했더니 얘가 바젯이 됐대. Z 제곱을 했더니 얘가 바젯이 됐대. 그럼 이거를 복소평면 버전으로서 풀면 어떻게 풀 수 있을까? 라는 걸 조금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 요거 현재 이해가 되는 오케이? 그럼 봐봐라. 그럼 여기서 너네들이 선제적으로 조금 알아야 되는 개념은 만약에 Z가 A 더하기 BI라고 해서 집어넣어서 산술적으로 풀 것 같으면 쌤이 강의 안 하죠. 그건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거를 복소평면으로 이제 해석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생각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바제트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 새끼가 반대인 녀석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허축에 나오는 이 값이 반대인 경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돼요? 오케이? 그럼 만약에 이 자식을 갖다가 바젯을 봐보게 되면 얘는 실축 대칭 관계예요. 소위 말하는 X축 대칭 관계라는 뜻인 건데 그럼 바젯이라는 그 위치 자체가 이쪽으로 이제 대칭돼서 이쪽으로 올 거란 말이야. 근데 기본적인 Z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걔를 2번 쌓아 올렸더니 이쪽으로 반대편으로 나왔다는 뜻인 거야. 그러면 그때 평각이 몇 도겠냐 이런 거예요. 지금 약간 좀 이렇게 되나 얘기가? 다시 이런 거 하려고 지금 하는 거였어요. 다시. 자, Z를 제곱했다라는 것은 평각을 2배 때려서 이동을 시킬 예정인데 그 위치가 실축 대칭의 관계에 있는 녀석이 알고 싶은 거라고요. 그때 Z는 뭐겠냐라는 뜻인 거야. 얘들이 오케이? 그럼 그때 이제 왁구를 돌리다 보면 평각을 위주로 이제 생각을 해봤었을 때 Z가 만약에 지금 C초선으로부터 120도 정도 되는 위치에 놓여져 있는 Z였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제곱을 했을 때 크기가 바뀌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크기는 당연히 1로 고정되어 있을 것이고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러면 이 상태에서 봤을 때 얘를 제곱을 했어. 그러면 120도를 갖다 2배 때리면 몇 도야? 그냥 묻는 말에만 잘 대답해서 따라와봐 일단. 240도잖아. 그럼 240도의 위치는 여기란 말이지. 되니 오케이? 그러면 요 위치가 되는 것이 Z 제곱이 된다라는 걸 이해하는 게 복소평면. 근데 그 위치가 이 문제에서는 집중해. 보습제 바를 시간이 아니야. 지금 집중해. 자, 바제트의 위치에 놓여져 있어야 된다는 뜻인 거야. 납득이 되니 오케이? 그럼 바제트는 그 Z의 실축 대칭 관계에 놓여져 있는 새끼이기 때문에 얘를 그대로 밑에다가 대칭 이동을 이렇게 뻑하니 시키면 요 위치로 오죠. 이해되나? 오케이? 그럼 이런 전체적인 관계를 이해를 하게 되면 아, Z는 120도를 이루고 있는 복소수구나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걸 이제 중3 과정에 있어서 조금 더 이해되기 쉽게 삼각비의 느낌으로 얘기를 해주면 여기가 지금 현재 60도니까 몇 대 몇이에요? 1대 2대 루트 3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크기는 1로 고정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2분의 1, 2분의 루트 3이 돼야 돼서 아, Z는 그러면 2분의 이쪽은 지금 이제 음의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구나. 이렇게 지금 바로 나온다는 뜻인 거지. A더 BI를 안 써도.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조금 접근을 해주길 바라는 거야, 쌤은. 네, 이건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접근 방식인데 수지권에서는 비평준화 때서부터 계속 이런 식으로 풀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그냥 A 더하기 BI, A 마이너스 BI 넣어가지고 A, B 찾는 게 아니라 조금은 좀 이렇게 회전 각도로서 좀 해석을 좀 해주면
이게 처음에는 힘들지만 이게 좀 삶의 질이 좀 풍요로워진다는 말이지. 처음에 받아들일 때만 좀 힘들고. 여기까지 이해가 돼. 오케이? 그럼 봐봐라. 내가 그럼 하나 더 줘볼게. 그럼 만약에 다 썼어? 다 썼어 얘들? 다 썼어? 좀 이해를 하나씩 해봐. 만약에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너희들 지금 자체 교재도 있었던 문제야. 바제 제곱이 마이너스 z가 된대. 이걸 만족시키는 z는 어디일까? 한번 해봐. 한번 해봐. 고민 한번 해보세요.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좀 자주 끊을게요, 얘들아. 뭐 1시간 반씩 막 녹화하고 그러지 않고 1시간 좀 이내로 녹화해서 어려운 내용들이라. 가장 중요한 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낼지. 어디일까? 그 특정 위치는 과연 어디일까? 자, 봐봐 얘들아. 일단 뭐 생각을 하는 시간을 좀 주기는 했는데 조금밖에 안 줬긴 했는데 바젯을 제곱한다라는 거는 조금 어려워요. 이거 생각한다는 거. 이해돼? 오케이? 양쪽에다 발을 씌워주세요. 웬만한 제곱이 없게끔. 이해되니? 오케이? 그러면 이 내용은 결국 다시 얘기해서 z제곱이 마이너스 바zet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현재 이해가 돼요. 오케이? 그럼 어딘가에 z가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 그 새끼를 2번 축척을 할 거야. 그걸 쌤은 이제 보통 이제 평각의 누적이라고 좀 표현을 좀 하는 편인데 평각을 2번 누적을 시킬 거야. 그 위치에 뭔가 복소수가 있어. 근데 그 새끼를 갖다가 지금 실축 대칭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인 거하고 똑같다는 뜻인 거야. 그럼 너희들이 지금 바젯이 실축 대칭인 거는 이해를 했을 텐데 마이너스 붙인 거는 뭘까라는 거는 조금 이해가 조금 안 될 텐데 우리 한번 좀 이해를 좀 해보자고. 자, 예를 들어서 z가 a 더하기 bi라고 나왔어. 만약에 a 더하기 bi가 나왔어. 근데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였단 말이야. 이해되니? 오케이? 그러면 결국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i라서 복소 평면의 좌표로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a, b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로 이동한 상황인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좌표 평면으로 해석을 하면 결국 무슨 점 대칭 이동인 거야? 원점 대칭으로서 해석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바젯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였다는 뜻은 실축 대칭 이동을 한 이후 그 녀석을 원점 대칭 이동하겠어요? 라는 위치 관계인 거예요. 그랬더니 걔를 그 평각을 2번 누적시킨 위치로 가더라 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생각을 해봤었을 때 아, Z의 위치는 대략적으로 요 정도 되는 사이클이다 라는 게 느낌이 오셔야 돼요. 이해돼요? 오케이? 그럼 봐봐라. 쌤 어떻게 해요? 그럼 봐봐. 얘를 제곱을 했어요. 그러면 평각이 2번이 쌓여. 평각이 2번이 쌓여서 120도로 이렇게 왔어. 이해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바를 씌웠어. 그럼 여기 실축 기준으로 해서 대칭 이동 시켜서 이쪽으로 오면 바젯이 왔어. 근데 걔가 지금 크기는 어차피 다 똑같으니까 크기는 고려할 필요가 없고 이 새끼를 보면은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원점 대칭. 그러면 이제 평은 똑같네. 아, 그럼 Z 이 새끼는 평각이 60도인 새끼였네. 아, 그럼 얘는 결국에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네. 아까 전과 같은 삼각비 원리.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나올 수가 있었던 뜻입니다. 지금 현재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 Z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 납득이 되니?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신기해야 되는 건데. 납득이 되나?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해석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이게 수직권, 상위권은 이런 것들 모를 리가 없단 말이야. 당연히 다 강의한다고. 쌤도 꼭 수직권이 아니더라도 다른 타지형 내에서 최상위반을 가르치면 항상 하는 수업 중에 하나야. 내가 전체 분배를 안 해도 그렇지. 저거 60도야. 그러면 뭐 어떤 경우? 뭐 3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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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30도. 30도가 여긴 건 알고 있지. 그럼 걔를 2번 누적하면 여기야. Z 제곱하면 그러면 바젯은 여기야. 네, 오케이? 그럼 이 새끼 반대편 잡으면 여기거든. 같지가 않아.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오케이?
아니 선 이것만 그래도 좀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얘가 지금 규현이가 얘기한 게 이게 39일 때 이거를 Z로 잡으면 이 새끼가 Z 제곱인 거거든. 그럼 얘를 갖다 실축 대칭이면 얘가 바제시고, 원에 썼던 거는 얘는 이제 마이너스 바제시기 때문에 얘랑 지금 얘가 똑같은 위치가 아니잖아. 30분은 아니야. 이해돼? 오케이? 납득이 됐어? 이해되나?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좀 좋죠. 그래서 복소 평면을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으면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 자체가 되게 부드럽게 전개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걔네들을 m제곱하고 어떤 새끼는 다른 복소수는 n제곱을 해서 뭐 더했더니 n의 실수가 되고 뭐 걔를 제곱했더니 0보다 작더라고. 순원수 찾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구분인 거야. 그럼 거기는 이제 주기성이 쓰이는 거지. 주기성이 쓰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되는 개념 중에 하나가 너네 오메가 배웠을 거 아니야. 그럼 오메가를 세제곱 때려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이 오메가를 복소 평면을 이용하면 더 빨리 구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실축과 허축의 복소 평면을 나타낼 때 마이너스 1이라는 위치는 결국 마이너스 1,0의 위치에 도달해야 된다는 뜻인 거고, 이해되나?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위치에 도달을 해야 되는데 걔를 갖다가 3번 누적했더니 도착하는 위치예요 라는 뜻인 거예요. 이해되니? 오케이? 그러면 뭐 대략적으로 여기가 지금 현재 180도라는 위치가 되는 거니까 3번 누적을 해서 180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몇 도씩 와야 되는가? 60. 그렇지. 60도씩 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오메가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였구나 라는 게 그냥 얘를 세제곱 공식을 쓰지 않아도 근공 쓰지 않아도 이렇게 바로 구할 수가 있는 거야. 복소 평면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게 넓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만. 안타깝게도 이제 2학년 3학년 때는 안 쓰다가 대학교 때 다시 증정하는데 대학교 때 나와요 또. 대학교 때 이거 대학교 때 보통 배우는 내용이기도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손쉽게 좀 구할 수가 있다. 애들 알겠니? 오케이? 그리고 단위원이기 때문에 그 크기가 1인 선상에서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는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 오케이? 좀 알아두시고. 야, 그러면 만약에 플러스 1이었어. 만약에 플러스 1이었어. 그럼 플러스 1이면은 세 조각을 조각 내서 여기에 지금 현재 도달을 해야 된다는 뜻인 거니까. 그때 몇 도? 피자처럼 생각을 해. 몇 도? 120도가 돼야 그 새끼를 3번 누적했을 때 정확하게 이제 딱 360도가 완성이 되고 납득이 돼요. 오케이? 그때는 지금 현재 여기가 마이너스 5가 뭔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런 것들만 조금 조심해 주시면 돼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나? 이해됐어? 오케이? 그래서 복소 평면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해줬고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받쳐주지 못하는 좀 부족한 내용들은 직접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된게 근데 웬만한 건 다 했어. 웬만한 건 다 했는데 학습을 해야 되니까 좀 익숙하게 또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 뇌에 무슨 말인지 되나? 오케이? 그래서 자체 교재 잠깐 펴보면 좀 쉬었다가 할 건데 뇌를 좀 많이 쓰셨을 텐데 다들 쌤이 일단 144번까지 쌤이 숙제를 좀 냈거든요. 144번까지 숙제를 냈는데 쌤이 이제 문제를 좀 다 풀어보니까 124번 봐봐요. 124번의 내용이 많이 어려워요. 이해돼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볼 때 안타깝게도 144번까지 숙제를 냈는데 첫 문제가 제일 어려워. 나머지 다 그래도 좀 해볼 만한데 이게 제일 어렵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문제를 맨 마지막에 풀겠습니다. 이를 먼저 좀 이해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따가 쌤이랑 좀 하나씩 볼 건데 몇 번부터 볼 거냐면 저 좌표 평면을 먼저 익숙하게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뭐 하여간 그 외에 나머지를 먼저 쌤이랑 좀 싹 한번 풀어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오케이? 그래서 10분까지 조금 쉬었다가 할게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개념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상황 이해되냐 얘들아? 잠깐 있어봐. 너네 이거 이해돼 지금? 이렇게 간다라는 거. 근데 이거 알아야 된다 얘들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그때 반배치고사 볼 때도 성복고였나? 신복고였나? 중간고사 기출에도 이거 관련된 문제가 있었단 말이지.
그때 그 쌤이 설명을 이렇게 했단 말이야. 내 앞뒤 설명 다 자르고 이걸 안다는 전제에 그냥 손만 그어서 끝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왜 그런지를 정확하게 오늘로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라고. 뭔 말인지 이해되니? 오케이? 복소평면 일부라 해서 올릴 거니까 쉬세요. 10분까지.